소개받은 박금솔 선생님 제자 김원입니다. 제가 귀한 책 들고 나왔죠. 우리 박금솔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만드신 책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이 춤동작 명칭에 대한 것과 선생님이 만드신 기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솔 선생님께서는 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일단 저기에 다 적혀 있겠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 이시바쿠 석정막 무용연구소에서 현대무용을 먼저 접하신 분이십니다. 그 석정막 선생님 제자로서는 최승희 선생님과 조태곤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박금솔 선생님도 이시바쿠 제자라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최승희 선생님은 현대무용을 배우셔서 한국에 나오셔서 한국 음악으로 한국 의상을 입고 한국춤 소재로 신무용을 만드셨다고 보면, 조태근 선생님은 외국곡을 사용하시면서 물론 신무용 겸 장장무용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박금솔 선생님께서는 신무용이라고 하면 신무용이고 또 전통무용이라고 하면 전통무용이고 마담춤이라고 하면 마담춤이고 여러 장르를 한꺼번에 넘나들 수 있게끔 기본을 만드신 분이라 더욱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가운데 뒷줄에 계신 분이 박금솔 선생님이고 그 바로 앞에 앉아있는 쪽돌이를 쓴 사람이 김원희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선생님이 춤동작이라는 책을 발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써진 문구를 제가 한마디만 해볼까 합니다. 많은 글이 있었지만 나는 여기서 우리의 아끼는 후배들을 위해서 나의 예술, 나의 작품만이 아닌 우리의 예술, 우리의 작품을 위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싶다. 네, 선생님은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곧게 가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선생님 기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이 춤동작 용어를 정립하실 때 불고개의 한자 용어와 탈춤, 농악, 동작 등의 용어와 궁중정제 동작 용어, 기방예인 부전 용어 이런 거를 모두 집합하여 춤동작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춤은 전통이기도 하고 창작이기도 하고 마당춤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춤추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집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이 만드신 특수 명칭의 호, 예, 주로 한문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과 예, 그 다음에 저기 순수 한글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명칭의 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상중하체 동작 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상중하체 동작 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춤동작 이 책의 4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옛날부터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이 춤동작 기본을 하면서 많은 훈련으로 예, 여기를 지금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상체 동작은 팔을 들 때 어깨를 넓히면서 끌어올리는 식으로 부드럽게 예, 폴드브라 아주 멋지게 많이 늘려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체 동작에서는 발을 들 때 반드시 발끝을 떨어뜨려서 들고 발을 내릴 때는 발끝으로 뒤축을 밀면서 발가락을 위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춤동작 책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듣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들으면 선생님이 춤추는 원리까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을 들 때 반드시 발끝을 떨어뜨려서 발생, 예, 발을 내릴 때는 발끝으로 뒤축을 민다. 발가락을 뒤집는다가 아니고 처음에 축을 세워서 발생을 했으면 양으로 올라가서 과정, 최대치, 음으로 내려오면서 결과. 네. 근데 우리는 이 발생과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결과가 끝까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44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각 춤 동작에서 전체 동작, 북거리춤, 네.
이춤, 네, 저기 다섯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을 아까 너무 많이 끌었더니 조금 살풀이 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의 춤 동작의 철학적 원리. 선생님은 천지인, 비정비팔, 인서사팔 너무나 많은 훌륭한 단어들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천지인은 하늘, 땅, 사람, 결국은 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태극을 얘기하는 거고, 동양사상의 얘기가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너무나 깊은 뜻이 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그냥 다 스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천지인에 의해서 음양을 알게 됐으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사람은 음양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음양이 남자는 양이고 여자가 음이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인체로 보면 하체가 음이면 상체가 양이고 가운데 중간에 또 단전이라는 중립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도 벌써 이 우주의 원리를 다 갖고 있고, 선생님은 이미 춤은 이렇게 추어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미 다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춤만 추고 있지 않았는지 항상 반성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남기신 우리 춤은 오장육부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정병호 선생님이 학술 세미나에서 하셨을 때 우리 춤은 정병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많은 불상들을 보고 이 손가락의 움직임들 같은 걸 보고 우리 춤은 손가락 춤이다. 손가락 춤이다라고 단정하시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많이 표현한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작년에 한국전통춤협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병옥 선생님께서는 우리 춤은 팔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박금술 선생님께서는 우리 춤은 오장육부춤이라고 하셨어요. 오장육부, 오장, 육부, 오장은 양이요, 육부는 음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숫자를 봐도 1, 3, 5, 7, 9,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장육부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프랙탈 현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오장육부춤이라고 한마디 하셨지만 오장육부 천자가 춤을 출까? 일가 춤을 출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인체의 프랙탈 현상, 원소가 모이면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고 또 분자가 모이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이면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이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오장육부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몸 속에 들어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춤을 춰야 춤이 추어지는 게 아닌가. 프랙탈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도 있고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냥 요즘 인터넷이 다 선생되니까요.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뭐든지 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무의 프랙탈 현상을 보면 나무 기둥의 뿌리 위에 2개로 프랙탈 현상이 발전되고 있죠. 계속 2개. 그러면 인체의 프랙탈 현상을 보면 3개로 돼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신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몸통만 봐도 흉부, 복부, 골반, 머리는 보면 2개 상악, 하악, 손을 보면 손목, 손바닥, 손가락, 또 손가락을 보세요. 3개로 또 분리되어 있죠. 이런 분절되는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면서 몸을 알고 춤을 춘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도 경부, 손, 발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장육부 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장육부 설마 위가 춤을 추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랙탈 현상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음양의 이치까지 또 되게 되고 그러면 밤과 낮이 있고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하체가 음이면 상체가 양이다. 가운데 부분이 중립은 또 천지인으로 보면 중간은 단전이구나. 그러면 또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다.
여자는 음이요 남자는 양이다. 음기가 세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죠. 네, 설명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춤을 가리키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죠. 선생님이 이제 오장육부 춤이라고 하니까 몸을 써서 추는 춤까지 아니까 뭐 그다음에 기둥이 어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발레에서 기둥을 세웠으면 현대무용에서 자유를 느끼고 한국무용에서 내공을 쌓아라. 결국은 몸통에 단전에 내공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이 버선코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이게 원의 형태이구나. 여기까지도 가르칠 수 있겠죠. 네. 저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뉴턴은 이제 어떤 물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 춤 속에서도 다 이런 것들 찾아내서 우리가 움직여서 춤을 춰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미 우리 춤은 오장육부 춤이다 천지인을 얘기하시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다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춤동작 호흡법이 보면 단전을 가운데다 놓고 하체 상체가 분리가 되고 서로 하살표가 밖으로 나가면 양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음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방향을 아래 위를 잡을 수도 있고 사방을 잡을 수도 있고 팔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팔방을 또 잡다 보니까 원자 모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운데에 모여 있는 단전은 또 그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공이 모여 있고 또 이게 또 옆으로 움직이면은 위도, 병도, 적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우주의 원리가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나 하면 형상과 공간묘사라는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그림에는 이제 공간묘사가 전부 다 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수없는 낙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상단전에서 정확한 각도의 나누어진 걸로 이렇게 원이 수없이 있는데 또 마디마디마다 또 원이 생기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분절 현상들이 또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1953년에 헨리모 작품이에요. 근데 마사그라함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본이 뭐 지가 잘나서 말이 많네. 근데 이걸 딱 보여주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마사그라함이 몸의 내부 골격을 헨리모의 이 그림처럼 에너지를 움직여 보아라. 그러면 뭐 몸의 내부 골격을 구멍을 뚱 뚫었을까? 그게 아니고 태극이 시작되는 중이죠. 하체 상체와 태극이 시작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극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태극이 진짜 나왔어요. 외란국중 나왔죠. 그 장단으로는 기경결해 내고 달고 맺고 풀고 내고 달고 맺고 풀고 하니까 봄에는 내고 여름에는 달고 가을에는 맺고 겨울에는 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박자까지 또 들어가게 되죠. 또 이제 하나의 박자를 내면 둘에 달게 되고 셋에 맺게 되고 넷에 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일일이 붙들고 앉아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도 선생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귀한 책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역의 과학과 도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이제 춤 동작의 명칭, 요거는 이제 일단 춤을 보고 나서 말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아직까지 이제 뭐 시간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제가, 나래체. 나래체, 날아간다. 이게 나래체가 하나는 음으로 내려가면 하나는 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회전해서 도니까 또 태극을 다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또 이게 다른 말로는 양우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멍석말이. 요즘 애들은요, 멍석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멍석말이. 옛날에 새신랑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패고 그러죠. 그러면 이 멍석을 만다는 걸까? 팔, 다리를 몸에다가 감는다는 걸까? 힘이 돕니까? 밥이 돕니까? 밥이 돌아요. 몸통으로. 몸통이 돌다 보면 팔이 감기고 말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막 탁탁탁 꺾어서 이제 또 춤을 추죠. 근데 알고 추면 훨씬 더 좋은 여다지 입객기. 하체가
이 뭐야 하체가 먼저 저기 이성이면 상체는 감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용어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다지 깨끽하고 우리가 이 동작을 해요. 다리가 열면 몸이 열리고 팔도 따라서 열리고 다리가 닫으면 몸이 닫히고 그러니까 연다 열린다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다는 발생이고 열린다는 뭐 과정이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열면 몸이 열리고 팔은 또 딸려서 열리고 또 다리가 꺾으면 몸도 꺾어지고 팔도 따라서 꺾어지고 예 그래서 열고 닫고 꺾고 이래서 여다지 깨끼예요. 그냥 무조건 여다지 깨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을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곱사이 연풍 손 사이를 하면서 연풍을 도는 게 곱사이 연풍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곱사이 연풍 그러면 이제 손 사이를 하면서 연풍을 돌면 이게 다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요, 하나가 감기면 하나가 풀리고 이렇게 동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걸 곱사이 연풍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곱사이 연풍은 손 사이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도리깨 연풍, 도리깨 알죠? 도리깨. 예. 잘 보면요. 하체가 양이면 상체는 음이에요. 하체가 음이면 상체가 또 양이에요. 하체가 밀면 상체는 뒤로 당겨지고 또 하체가 당기면 상체가 밀어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도리깨질 하듯이 한다 이게 아니고 이 속에는 분명히 이런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좀 더 깊이 선생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유언을 다 듣지 않아도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저부터. 그러면 이 도리깨 연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리깨 여기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반 뒤집기 그러면 알죠? 네, 자반 뒤집기는 뛰면서 이렇게 자반 고등어를 뒤집듯이 후라이팬에서 그러면 이제 또 두루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두루머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건 또 뛰지 않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러면 이 도리깨 연풍 하나 배웠으면 이거는 조금 뛰면 자반 뒤집기고 뛰지 않으면 두루거리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박진영이 나와서 춤을 가리키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춤을 추면 손발을 흔드는 춤일까 했는데 그 박진영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쪽 발에 중심을 두고 다음 발에 무릎을 쓰면서 등을 옮겨 다니라 그랬어. 춤이네 진짜. 등을 옮기고 무릎을 쓰니까 팔도 지금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박진영도 무장력부로 춤추는 걸 아나 보다. 몸통으로 추는 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 우리는 투스텝 너무 잘 알죠? 저는 투스텝이 이제 이게 한국 우리 박금수 선생님은 까치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까치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투스텝이라 그래야 알아요. 그럼 우리 영어 모를 때는 어떻게 했을까? 까치가 한 호흡에 다닥 발을 이렇게 두 번씩 뛰죠. 그래서 이건 까치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가려면 자진머리에 빨리빨리 가면서 폴카로 가라. 아니면은 천천히 긴 까치체로 가면은 왈스로 가라. 박금수 선생님 하체 동작 중에서 까치체면 그냥 까치체지. 선생님은 너무나 생각이 많으셨는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놓으셨어요. 짧게 폴카로, 길게 왈스로. 그래서 짧은 까치체, 긴 까치체를 이미 다 설명해놨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선생님은 비전비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팔자가 아닌 비스듬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용어가 있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발레 용어를 한번 보면 발레 발이 1번 발 턴아웃 시키면 2번 발 3번 발, 4번 발, 5번 발. 기두개 축에서 양으로 밀었다가 음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게 있죠. 이렇게 다 설명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대책 없이 그냥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상체 동작, 이 팔의 동작만 해도 그래요.
아라베스크 뭐 1번 포즈, 2번 포즈, 3번 포즈 있잖아요. 홀팔사수, 홀서사수, 또 이렇게 5번, 이 5번 포즈면은 그냥 팔수. 이렇게 선생님은 이미 다 해놨고, 예, 그 다음에 발레 동작을 보면 암바, 아나방, 앙우, 아나스코, 암수, 서수, 팔수, 사수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들. 근데 투스덱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데 까치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어떡하죠? 요새는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줄이니까 정신이 없이 이제 시간 내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정부 시립무용단 이미숙 선생님과 청주 시립무용단 김평호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부터 박금수 선생님한테 춤을 배운 1세대들이에요. 네, 저는 만나기는 중학교 때 만났는데 선생님이 외국 생활을 한 9년 동안 하시는 바람에 돌아오셨을 때 다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신 저희 박금수 선생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제자이신 정인상 선생님, 국소 선생님, 금강 선생님 함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부터 박금수 선생님이 남기신 이 훌륭한 용어에 함께 되어 있는 기본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용을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란 뭐냐 하면 멋이라는 얘기죠. 힘이란 멋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흥이 있어야 돼요. 흥이란 신이 난다. 막 신이 난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는 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이란 뭐냐면 감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춤추기 전에 춤의 그 시작이라는 뭐냐면 멋이 있어야 되고 한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춤을 또 잘 춰야 되겠죠. 그 춤을 잘 춰야 되는 건 비정비팔. 비정비팔이라는 건 팔이 똑바로도 아니고 사선도 아닌 조금 옆으로 가는 거. 또 비정이 발을 얘기하는 거고 비팔이라는 거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출 때는 이 중요한 가지를 알고 춰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상, 중, 하로 분리해서 하체 동작부터 우선 원자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합시다. 그럼 자 원자세 춤을 시작하려면 원자세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드림세 뒤쪽부터 뛰는 거예요. 드림세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고등세 뒤쪽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